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5G 사업 기획을 맡고 있는 곽봉석입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받았는데요. 5G 특화망은 새로운 통신 기술이라기보다는 통신사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5G란 놀이터에 빗장을 활짝 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 네이버가 그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 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크 컨버전스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의 신사업 1784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현실의 로봇을 디지털 세상과 연결하는 아크버스, 마지막으로 기술을 일상에서 활용하게 하는 5G 특화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이버의 1784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1784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784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테마는 일하는 모습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요? 1784는 그 대답을 우리가 직접 써보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뉴노멀 시대,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 그리고 나아가서 메타버스 시대에서 물리 환경과 온라인 환경에서의 연결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로봇이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로봇들은 인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러 갈 때 이동에 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로봇이 대신해 줌으로써 더 본인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도전들이 1784 내에서 실증이 되고 나면 로봇은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대신 해줄 수 있고 미래를 꿈꾸는 다른 기업들이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앱에서 모든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통합 채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뒀고요. 구성원들이 업무를 할 때 건물 전체의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면서 본인들의 각자 본연의 일에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서비스건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미래 기술과 이런 서비스를 이 안에서 계속해서 체험하고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바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가면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의 제일 본사인 그린팩토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사업이 확장되면서 네이버는 바로 옆에 제2사옥을 짓기로 했고요. 그 사옥의 이름은 1784입니다. 본래는 정자동 1784-4번지라는 주소에서 착안한 초기 프로젝트 명이었는데요. 후에 저희가 살펴봤더니 산업혁명이 일어난 1784년과도 동일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업혁명이 인류의 삶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이 건물을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건물의 이름을 1784라고 지었습니다. 1784를 짓는 과정은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컨버전스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84는 비단 로봇뿐만 아니라 네이버 전 계열사의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랩스의 로봇, 클로바의 AI,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클라우드와 5G 등 팀 네이버의 모든 기술이 담겨 있는 테크 컨버전스 플랫폼이 바로 178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784에 어떤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784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건 출입 게이트인데요. 1784의 출입 게이트에는 클로바의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페이스 사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네이버의 임직원들은 별도의 출입증 태그 없이도 출입이 가능하고요. 마스크를 쓴 얼굴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활용하는 얼굴 인식 장비는 카메라 바로 앞에 1초에서 2초 정도 멈춰야지 인식이 되는데요. 페이스 사인은 먼 곳에서도 정확한 얼굴 인식률을 바탕으로 멈춤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워크스루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임직원들은 네이버 웍스라는 메신저를 사용하는데요. 이 웍스를 통해서 메일, 메신저 등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하지만 네이버 웍스는 단순히 업무 협업 툴일 뿐만 아니라 1784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의 역할을 합니다. 네이버 웍스의 비서봇을 활용하면 언제 택배를 받을지 임직원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고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웍스 안에 들어가 있는 네이버 주문 기능을 통해서 1784 내의 카페와 식당에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주문, 그리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내병원의 문진, 의료 상담도
네이버 웍스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784의 가장 큰 특징은 로봇 친화형으로 설계하고 지어진 빌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1784에는 약 80여 대의 로봇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수평 이동을 위해서 바닥의 모든 단차를 없앴고요. 회의실의 출입문부터 출입 게이트까지 모든 시설들을 로봇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로봇을 제외하고서라도 로봇을 위한 출입 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로봇 친화형 빌딩과 관련된 특허만 230개 이상 출원하였습니다. 1784는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고 함께 일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휴먼 프렌들리 로봇을 위해서 로봇 프렌들리 빌딩을 저희가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공간에 로봇이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바로 아크버스인데요. 이 아크버스는 디지털 영역과 로봇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즉, 1784의 로봇을 서비스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크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버스는 AI, 로봇, 클라우드의 약자인 아크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실제에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를 연결하는 클라우드가 연결된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건물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는 3D 지도를 만듭니다. 이 지도를 기반으로 아크라는 시스템이 로봇의 두뇌를 대신하여 로봇의 위치와 자율주행을 돕고요. 로봇은 아크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 사람들에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각 영역에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랩스는 모든 로봇에 고가의 라이더 센서를 다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 의한 지도를 만드는 로봇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도 로봇이 만든 지도를 다른 로봇들이 사용하게 되면 로봇 제작 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매핑 로봇입니다. 이 매핑 로봇이 먼저 3차원의 고정밀 지도를 만들어서 클라우드에 올려주면 다른 로봇들이 그 지도를 보고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매핑 로봇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지도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지도를 만드는 기술은 SLAM,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위치 인식과 지도 작성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누적하면서 위치도 같이 알아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처음 가보는 곳에서도 빠르게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매핑 로봇이 지도를 만들면 서비스 로봇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를 파악합니다. 쉽게 말씀하면 사람들이 간판이나 길의 모습을 보고 지금 내가 있는 것을 알듯이 이미지를 통해서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디지털 트윈 데이터에 비전 기술을 더하면 3차원 정밀 측이가 가능합니다. 로봇이 이동하면서 초당 수장의 이미지를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 이미지들을 디지털 트윈 내 이미지와 대조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 이미지 기반의 추기 기술은 네이버 랩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 센티미터 이하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차량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 GPS가 제공하는 위치 정보를 통해서 길 안내를 받는데요. 지하 주차장 같은 실내로 들어오면 GPS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다수의 로봇들은 실내에서 위치 인식과 지도 생성을 고가의 라이더 센서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런 로봇 단가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을 사용하면 GPS나 라이더 없이도 카메라와 같은 보다 대중적인 센서로 측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로봇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이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3D 디지털 트윈과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있으면 로봇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크라는 시스템입니다. 아크 시스템에는 로봇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최신의 알고리즘과 고정밀 데이터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봇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크에 연결되는 것만으로
수많은 로봇들이 동시에 똑똑해질 수가 있습니다. 로봇의 이동이나 측이, 태스크 수행을 위한 연산 처리들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간 이 아크 시스템이 대신합니다. 아크는 쉽게 이야기하면 로봇의 네이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네이버에 검색 혹은 지식인 등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처럼 로봇은 클라우드에 있는 아크에 접속해서 사람과 공존하고 공간을 이야기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는 것이죠. 로봇 자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아크 시스템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면 로봇이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 즉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를 통해 원격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택배 배달을 하던 로봇이 점심에는 카페에서 음료 배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루키라고 불리는 로봇은 네이버 1784에서 택배, 카페, 도시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입니다. 인간이 있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실내를 안정적으로 자율주행하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람이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은 크기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의 시선보다는 낮은 높이에 또 일반적인 문을 드나들 수 있는 너비, 그리고 물건을 적재하거나 물건을 수령할 때 지나치게 사람이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시도한 아크버스라는 기술은 이제 시작입니다. 실제로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1784 신사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으로 기술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솔루션 또는 디바이스들과도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 아크버스를 실제로 연결하게끔 하는 네트워크는 5G입니다. 아크버스와 로봇이 5G를 통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많은 수의 로봇이 동시에 잘 돌아다니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으로 찾은 게 브레인리스 로봇이거든요. 브레인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클라우드에 옮겨 놓은 거죠. 수십만 대의 로봇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작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지능과 크고 많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지능은 급이 다르거든요. 두뇌가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멀리 있잖아요. 리플라이를 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통신 기술들 중에 5G가 가장 저지연의 통신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5G를 로봇에 활용을 하는 거고요. 로봇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달려있고 그래서 업로드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화망을 이용하게 되면 로봇에 최적화된 통신 방식을 제공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1784에서 한다라는 것이고요. 테스트 베드로서 시작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의 5G를 쓰는 이유는 단순히 클라우드와 연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5G와 클라우드, 로봇의 잠재력을 모두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특화망을 도입하기 전에 실험국을 통해서 로봇에 최적화된 5G 설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주로 다운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은 업로드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센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그리고 이를 처리해서 다시 보내주는 명령이 로봇과 클라우드 사이에서 굉장히 빠른 주기로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따라서 5G 브레인리스 로봇에게 5G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위에 올라간 아크와 이를 통한 브레인리스 로봇의 장점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로봇은 작은 연산 하나하나가 사람의 안전과 직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 너무 강하게 움직이면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고요. 반대로 너무 약하게 움직이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작업을 수행하는 중간중간마다 적절한 힘의 색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순간적이고 빠른 연산을 위해서 로봇의 하드웨어 연산 장치는 점점 더 고성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배터리 역시 커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작업을 클라우드에서 모두 수행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한다면 로봇은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배터리 또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복수의 로봇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은 어떨까요? 로봇 한 대일 때보다 고려해야 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한 대의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과의 거리, 위치, 그리고 속도는 어떠한지 모두 알 수 있어야지 다수의 로봇이 동시다발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로봇을 제어하게 되면 복수의 로봇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스마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각의 로봇의 위치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내는 실제 공간에서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나 출입문 등 다양하고 생소한 시설들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시설이겠지만 로봇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그런 시설이죠. 이 물리적인 시설물을 로봇이 만났을 때 클라우드가 알아서 이 시설물들을 처리해 준다면 로봇이 수행해야 될 연산 처리가 하나 더 줄어들게 됩니다. 클라우드가 대중화되면서 시스템 개발이나 운영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고 비즈니스와 서비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로봇 분야에서도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로봇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면 로봇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 분야에서 어떤 로봇이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그 서비스 모델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784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은 모두 5G 기반의 브레이니스 로봇입니다. 아크버스와 브레이니스 로봇을 연결해서 서비스를 완결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결국 5G 네트워크입니다. 저희도 와이파이를 통해서 로봇 서비스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의 경우에는 AP 사이의 핸드오버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신사 5G는 어떨까요? 통신사 5G의 경우에는 B2C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B2B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5G 특화망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 5G, 클라우드 각각의 요소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5G 특화망을 통해서 이것들을 모두 연결시켜 로봇 서비스에 적용한 것은 네이버가 세계 최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클라우드 사업자가 5G 특화망을 직접 다루려 하는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다음 세대로 발전할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해 5G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직접 통신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가 점점 커넥티비티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5G까지 하려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데이터들은 하이퍼스케일급의 중앙 클라우드에서 보내지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IoT 센서들, CCTV, 드론 같은 디바이스들이 현장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중앙으로 모두 보내기에는 네트워크와 워크로드 부하가 어마어마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비용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게 되죠. 또한 현장 내에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단에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산 처리를 해주는 엣지 컴퓨팅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는 이 엣지 컴퓨팅을 지원하는 엣지 클라우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엣지 클라우드와 현장의 디바이스들 간의 연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선망과 와이파이는 커버리지 한계가 있고요. 말씀드렸듯 통신사의 통신망은 비용 폭탄이 염려됩니다. 따라서 엣지단에서 디바이스와의 연결,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5G 특화망이 새로운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엣지 클라우드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 5G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는 네이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여러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팀 네이버의 뛰어난 기술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클로바의 AI, 그리고 웍스 모바일 등이 이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개별들이 직접 만들기 힘든 첨단의 기술들을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다면 손쉽게 사용하고 나아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네이버가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대중화하는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인 것입니다. 이 기술들은 인프라 플랫폼, 서비스 솔루션이 통합된 클라우드 위에서 구현되고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1784를 통해서 시도했던 새로운 기술들 또한 클라우드와 5G를 통해서 네이버 클라우드가
고객에게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클라우드가 바라보고 있는 5G 특허망의 사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의료 분야인데요. 큰 병원에 계신 분들의 일하는 시간의 한 상당수는 무언가를 나르는 데 사용됩니다. 약을 나르거나 병원식을 나르거나 침상을 나르거나 하는데 말이죠. 만약 로봇을 통해서 5G 지원을 받아서 로봇이 이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병원에 계신 분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환자를 케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공항은 어떨까요? 굉장히 넓고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공항은 보안적인 요소 때문에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죠. 만약에 공항에 5G 특허망이 제공이 된다면 활주로의 차량 관제에서부터 스마트 CCTV까지 스마트 공항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는 층고가 높아서 와이파이를 설치해도 무선 네트워크 커버리지에 음영지역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5G 특허망을 설치하면 AGV나 AMR 같이 첨단의 물류 자동화 시설들을 5G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안전지대, 사각지대 없이 물류센터 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784에서 활용했던 5G 특허망을 여러 산업의 공간에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분야뿐만 아니라 저희는 각 세종이나 데이터 센터에서 1784의 기술들을 새로이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세종이나 산업의 공간에서 산업에 적합한 로봇 서비스와 자율주행 셔틀을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더 시범적으로 운영된 후에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마지막이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